스포일러 주의. 귀를 막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데는 상관없겠죠? 그렇죠? 좋아요. 여기 실화와는 조금 다른 5개의 새로운 인기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영화들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사실을 흥미진진한 가짜 이야기로 각색하곤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2018년에서 2019년에 개봉된 5편의 인기 영화들을 한번 볼까요? 과연 이 영화들은 실화 그대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여러분은 좀 더 오래된 영화들이지만 놀라운 2개의 영화들에 대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알게 되실 거예요. 1번 퍼스트맨 2018. 퍼스트맨의 내용은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수정된 부분들도 몇 있죠. 예를 들어 영화에서 우주 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은 훈련 과정 중 달 탐사기기에서 탈출해야 했을 때 얼굴을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땅에 부딪힐 때 자신의 혀를 3개 물기만 했었습니다. 아야!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닐 암스트롱이 그의 막내딸 카렌의 팔찌를 달의 리틀 웨스트 분화구에 떨어뜨리는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이 장면은 영화 내에서 감정선의 정점을 찍는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PPK 또는 개인의 선호 물품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권한을 받고 닐 암스트롱의 전기를 쓴 작가인 제임스 한센에 따르면 닐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모형을 들고 갔고 그의 부인의 것이었던 몇몇 보석, 그의 대학 사교 클럽 핀, 아폴로 11 임무를 기념하는 메달을 들고 갔지만 그의 2 아들이나 막내딸 카렌의 물품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번 보헤미안 랩소디 2018. 2018년 개봉한 작품 중 사람들을 가장 기다리게 했던 영화의 하나는 보헤미안 랩소디일 거예요. 전 세계적 유명 락밴드 퀸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이 영화가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알아봅시다. 영화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그들의 공연 이후에 로저 테일러와 브라이언 메이를 마주칩니다. 이 만남 몇 분 전에 그들의 가수이자 베이시스트였던 팀 스타펠이 그들의 밴드 스마일을 떠난 후였죠. 그들이 처음에는 머큐리의 제안에 그다지 솔깃하지는 않았지만 머큐리는 같이 일하기로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머큐리가 런던에 있는 일링하트 컬리지에 다녔고 그곳에서 팀 스타펠을 만났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그의 밴드의 팬이 되었고 드러머인 로저 테일러와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와 아는 사이가 되었죠. 그 이후에 머큐리는 자신을 그 그룹의 멤버로 영입시켜달라고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팀 스타펠이 1970년에 그룹을 나가기 전까지 그러지 않았었죠. 게다가 영화에 따르면 프레디 머큐리는 그의 여자친구 메리 오스틴을 그가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메리 오스틴과 잠깐 데이트한 사람은 브라이언 메이였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그가 리드싱어가 되기 전까지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3번 The Upside 2019. 이 영화는 몸이 마비된 부유한 남자와 그의 도우미가 된 전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필립 포조 디 보르고는 부유한 미국인 비즈니스맨을 묘사합니다. 현실에서 그 인물은 프랑스 공작 포조 디 보르고의 둘째 아들인 프랑스 귀족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이야기는 맨하탄에서 펼쳐지지만 실제로는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는 또한 케빈 하트가 맡았던 역할을 필립이 그를 고용했을 시점에 사회에서 낙오된 아버지로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실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관리인이었던 압둘 셀루는 자녀가 없었고 그 이유가 그가 도우미로 고용될 수 있었던 이유들 중 하나였죠. 언제나 시간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4번 웰컴 투 마웬 2018. 이 영화에 따르면 마크 호건 캠프는 43일을 병원에서 보냈고 그중 9일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5명의 남자가 그를 공격해서 심하게 다치고 난 후였죠. 그는 폭행 후 완전히 회복되자마자 병원을 떠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실제로 그는 한 달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그의 의료 보장 제도가 만기되어서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직업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안 돼서 그의 국가재정보험이 더 이상 그 치료를 지원해 줄 수 없게 되어서 그는 치료들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공격 전에 마크 호건 캠프는 세계 2차 대전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실제와 다른 또 한 부분이죠. 그는 세계 2차 대전 일러스트를 많이 그리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아마추어였죠. 1990년도에 그는 목수였고 조명회사의 쇼룸을 위한 디자인을 제작했습니다. 그가 그 일을 잃고 나서 그는 앵커리지 레스토랑에서 풀타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그 사건은 마크 호건 캠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부인이 있었지만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에 이미 헤어졌습니다. 마크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그가 결혼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번 메가로돈 2018 전시대를 통틀어 가장 거대한 선사시대의 상어에 관한 영화 메가로돈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도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과학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무분별하게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놀랍지 않을지도 몰라요. 먼저 영화에 따르면 그 거대한 포식자의 길이는 21.2m에서 27.4m입니다. 그러나 메가로돈의 화석 유물에 따르면 이 상어의 최대 크기는 18m입니다. 평균적 샘플에 따르면 대개 10.3m에 달했다고 하네요. 만일 상어 해부학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또 다른 부정확한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문가였다면 즉각적으로 영화 속 메가로돈에게 8개의 아가미 구멍들이 있었다는 것을 봤을 거예요. 사실 메가로돈과 같은 류의 상어들은 오직 5개의 아가미 구멍들이 있습니다. 까다롭죠? 영화에 의하면 메가로돈은 엄청나게 강한 턱 덕에 고래를 물어 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능력에 꽤나 회의적인데요. 과학자들은 메가로돈의 무는 힘이 제곱센티미터당 1687에서 2812kg이라고 추정합니다. 즉,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그 힘은 이 포식자가 자신보다 훨씬 큰 고래를 우적우적 씹어먹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큰 먹이를 둘로 뚝 부러뜨릴 만한 힘은 없을 거예요. 만약 메가로돈이 돌고래나 매우 작은 고래의 두 척추뼈 사이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면 이 시나리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큰 동물을 상대로 한다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중 연구시설의 유리복도에서 놀고 있던 작은 소녀를 메가로돈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어는 눈이 머리의 양쪽 측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로돈의 시야가 영화에 보여진 것처럼 확장될 수 없습니다. 이제 보너스 영화들입니다. 더 포스트 2017 이 영화는 오랫동안 묻혀왔던 사실들을 드러내려는 언론과 정부 간의 투쟁에 관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아서 파슨스라는 이름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여성이 신문일을 담당하는 것을 매우 탐탁지 않아 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이사로 등장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인물은 캐서린 그레이엄과 같은 여성이 좋은 출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합성적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캐서린 그레이엄이 자택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 중이었을 때 국방부 비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날 파티는 없었습니다. 캐서린의 생일인 건 맞았지만 그녀는 단지 친한 친구들과 조용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죠. 스티브 잡스 2015 영화에서 스티브 잡스는 같은 6명의 사람과 모든 제품의 출시에 앞서 논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은 그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가의 어떤 사적인 갈등을 각색한 것뿐입니다. 그 외에 영화에 따르면 맥의 마케팅 책임자였던 조아나 호프만은 맥킨토시가 폐쇄된 시스템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출시된 날에 그 사실을 발견했죠. 하지만 실제로 다른 모든 멤버들과 같이 그녀는 그 사실을 그 행사 오래전에 알고 있었죠. 또한 영화는 아이맥이 출시되기도 전에 스티브 잡스를 엄청난 부자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디즈니가 픽사에 대한 74억을 그에게 지불하고 나서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소개된 영화 중 어떤 영화가 가장 좋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공유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와 함께 삶의 밝은 면에서 머무세요.